교계 여성단체들이 포함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이 여성들을 상대로 한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현재 꼴찌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5년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아이세, 오늘 첫 순서로 저출산 문제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오랜 기간 교회 내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 제자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계 여성단체들이 포함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이 여성들을 상대로 한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 등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성 노동자 스토킹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사법부의 부적절한 조치가 가해자를 차단시키지 못했고 여성 노동자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9,156건, 하루 85.7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YWCA 연합회,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등 교계 여성단체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은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여가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민변 박인숙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열거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접근과 감시, 추적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모두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은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지속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벌이라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할 때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소권으로 계속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형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된다는 거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한빛 한국YWCA 연합회 성평등운동 간사는 여성가족부는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보육, 가족 업무, 청소년 육성과 복지, 보호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빛 간사는 이어 정부의 성평등 전담기구의 폐지 시도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한국 인구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많은 성차별, 성폭력 이슈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아나무인식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은 토론회를 마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할 것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여가부 폐지 반대,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 등의 요구안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유일하게 0명대인데요. CBS는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을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저출산 문제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외동인 학생은 몇 명인지 물었습니다. 나 혼자인 사람만 일어서? 난 동생이야. 세어보니 2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명이 외동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은 2015년생, 2015년 출생아 수는 약 43만 명이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해 작년에는 약 2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17만 명 넘게 줄은 겁니다. 합계 출산율로 살펴보는 저출산 현상도 심각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에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2018년 0.98명, 첫 0명대로 떨어진 이후 한 차례도 한 명대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은 2024년에는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5년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요 안에 정부 정책을 제대로 세팅하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급속하게 훨씬 많이 줄어서 현장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부모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게 된다면 교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출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대라는 게 없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도 어렵고 뭐 저출산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그 신도수라든지 어떤 안정적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은 OECD가 203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한 데에는 초저출산율의 영향이 크다며 저출산을 단순한 출산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성장, 교육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존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가 지난 14일 폐막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순절 대회 참가자들은 기후재난 시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을 보전하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세계 복음 전파 사역과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적극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오랜 기간 내홍을 겪은 후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선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 제자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제자교회는 법적 분쟁 가운데서도 남동공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 남동선교회 사무실. 진료를 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코로나로 2년 반 동안 멈춘 의료 선교가 지난 8월부터 재개되면서 활기를 띱니다.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1시간 정도를 달려온 제자교회 의료 선교팀. 10여 명의 의료 선교팀은 기도를 시작으로 의료 봉사에 나섭니다. 20여 년간 진행되고 있는 남동공단 의료 선교는 제자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귀한 섬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을 잘 못 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그 의사분들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역을 한 달에 한 번 가셔서
오후에 종일 이제 치유하고 치료하고 사역하는, 주중에도 의사분들이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또 가서. 권호욱 담임 목사가 남동공단 의료 선교 사역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한 이유는 분쟁 속에서도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실 오랜 분쟁이 계속되어 왔는데도 오니까 그 의사분들 중심으로는 안 나가고 교회에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선교를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그 분쟁 중에도요, 여름 겨울에 계속 의료팀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 때문에 여기 계속 있는, 그래서 참 감동이었죠. 매달 한 번씩 주일 오후에 다양한 진료 과목으로 남동공단을 찾고 있는 제자교회 의료 선교팀. 의료 선교의 목표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치료에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남동공단이 그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그 의료 진료를 받는데 조금 어려운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와서 좀 도움이 되면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어려운 분들 이제 의료 혜택을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도움을 주고자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오신 나라들이 그 기독교라는 어떤 그 신앙을 갖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나.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20, 30대. 젊은 청년들이지만 노동량이 많아 근골격계 질환에다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질환도 있습니다. 설경덕 집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많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근육통, 신경통, 그런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운동이나 그런 이제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간혹 이제 성인병 질환들도 좀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틈나는 대로 운동을 많이 하시고. 10년째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김경애 권사. 김 권사는 전문의들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늘 안타까워요. 음식만 잘만 섭취하면 그렇게 이제 당뇨나 그 고혈압도 예방할 수 있는데 자기 몸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만 생각하고 너무 조심하지 않고 그냥 좀 싼 음식 드시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남동공단 외국인 근로자들은 꾸준하게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준 제자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자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리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지난달에 의사 선생님 여기 와서 약을 주고 지금 잘 생활하고 있어요. 병원 가면 돈 많이 는데 우리 교회 메디컬 서비스 있어서 많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선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제자교회. 지역사회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우리 제자교회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우리 주위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수많은 날들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온 제자교회 성도들. 하루하루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며 선교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저스 페스티벌 목회자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콘퍼런스에선 다양한 전도법들을 소개하고 목회자 리빌딩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지방노회의 정기회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2022 대구 성시화대회 지저스 페스티벌 목회자 콘퍼런스가 목회자와 성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충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콘퍼런스 첫 강의는 지저스 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인 박성민 목사가 나섰습니다. 네, 지금 지저스 페스티벌은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또 새롭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13개 도시에서 지금 조직이 돼가지고 그 도시마다 목회자 리빌딩 운동,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을 10만 명을 연결하는 운동, 기도 운동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수권 목사의 전도 플랫폼에 대한 강의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의 목회자 리빌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순서노회가 보성읍교회에서 46회 1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신임노회장으로 등량교회 윤청열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금번 46회 순서노회장으로 취임을 하여 이제 앞으로 우리 순서노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노회원들의 협력을 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인 노회로 이렇게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장통합 강원노회도 제139회 강원노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노회장 이상준 목사는 덕을 세우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되면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노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장통합 부산 동노회도 백양로교회에서 제85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임대식 목사를 공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임대식 목사는 부산 동노회 28대 노회장과 부산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 동노회 사역에 힘썼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춥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